장수명, 오랜 수명을 가지고 있는 공동주택. 예, 맞아요. 일종의 백년 주택이라고 그렇죠. 그러죠. 예. 습식과 저희 온돌이의 비교 실험실을 만든 거예요. 방열 성능은 5배가 빠릅니다. 습식에 비해서. 추결이 오래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오래되면 이건 굉장히 연료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난방비와 직결되는 건데 이거 핵심이죠. 네. 오늘 핵심입니다. 이게. 네, 요게 진짜 핵심인 것 같아요. 46에서 47%의 에너지를 절반만 필요한 거네. 절반도 안 들어간다는 거죠. 그렇죠. 절반 이하로. 습식보다 이제는 건식이 훨씬 더 우리 생활 환경에 맞게끔 될 수 있는 시공 방식이다. 그렇죠. 네, 캠핑 제국이 오늘 나와 있는 곳은 강남의 더 스마트홈이라는 건물입니다. 자, 제가 여기 온 이유는 이 건물 안에 한 제품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은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07년에 충남 아산에서 장수명 공동주택이라는 실험 연구동이 만들어졌습니다. 거기에 LH공사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오래 쓸 수 있는 주택에 대한 연구를 하기 위한 그런 실험실을 만든 거죠. 거기에 각종 국내의 건식, 습식, 온돌 업체들 제품들이 들어와서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우수하다고 평가된 제품이 이 안에 LH 더 스마트홈 안에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걸 좀 소개해드린 이유는 가장 효율이 좋은 제품을 써야 난방비도 동일 금액으로 가장 효율 있게 쓸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아닐까 싶어서 제가 촬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고 잘 판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입구에 들어오시면 이렇게 대한민국 주택도시개발사 70년사가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수도권 신도시 건설부터 해서 전쟁을 거쳐서 이런 주택들의 변천사들이 나와 있네요. 국민임대주택부터 해서 아파트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제 아마 시골에는 굉장한 많은 세컨하우스들이 아마 설립이 될 것 같고요. 그에 따른 우리나라는 사계절이기 때문에 무조건 겨울에 난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고효율의 난방 시스템을 한번 2층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네, 2층으로 오면은 이렇게 AR 체험 안내라고 되어 있고 주택의 견본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게 LH공사와 그래서 건설을 하는 우리나라의 주택의 이런 견본 모습들이 나와 있는데요. 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쪽으로 보시면 자, 오늘 보실 게 이 바닥이잖아요. 이 바닥에 나와 있는 이 시스템이죠. 이게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온돌 시스템입니다. KOS 온돌이라는 업체입니다. 자, 이 업체가 여기에 왜 설치가 됐는지 그리고 난방비를 아낄 수 있는 그런 설치 방법까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KOS 온돌이 대표님이십니다. 저희가 서울까지 촬영을 하는데 자, 이게 지금 LH 더 스마트홈의 바닥에 설치된 요 샘플이잖아요. 네. 이거 대표님 좀 만드신 거죠? 예, 맞습니다. 자, 2007년 당시에 그 실험이 있었는데 네.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어떤 거였습니까, 그게? 네, 2007년도에 LH에서 네. 저를 찾아와 가지고 네. 실험을 한번 해보자고 해서 아산에 장수명 공동주택이라는 네. 그 연구소가 있습니다. 장수명 공동주택이라는 게 이제 장수명, 오랜 수명을 가지고 있는 공동주택. 예, 맞아요. 일종의 백년 주택이라고 그렇죠. 그러죠. 예. 일반 아파트 주기는 콘크리트가 25년인데 25년인데 그거를 4배로 늘려서 네. 하는 그 연구 과제에 있었습니다. 예. 수명을 4배 늘리기 위한 주택을 만들 수 있는 네, 이 연구 과제. 그 연구 과제. 예. 네. 그게 이제 장수명 공동주택의 최종 목표였었어요. 네. 이제 거기에서 저희 제품을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싶다 해서 저희 그 LH 연구단들이 와서 기꺼이 응했죠. 그래서 시작된 겁니다, 그게. 참여한 업체가 그러면 대표님 KOS 온돌이 말고 다른 업체도 많았을 거 아니에요? 예, 처음에는 저희가 그 현장에 아산 연구소에 가보니까는 여러 개 업체들이 있었어요. 네. 있었는데 그 업체들은 테스트를 해본 결과 원하는 결과가 나오질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 퇴출시킨 거예요. 몇 개 업체가. 네. 제가 이제 그걸 직접 제가 철거를 했죠, 거기서는. 철거. 철거를 하고 네. 다시 저희 거를 가지고 설치를 하고 네. 습식과 저희 온돌이의 비교 실험실을 만든 거예요. 자, 정리하자면 예. 국내에 네. 보일러 온돌 난방 방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건식과 습식. 예. 그래서 습식은
보시면 이렇게 중간에 예, 이제 예. 배관이 들어가는 예. 콘크리트 시공을 하는 거죠. 예, 모르타르로 맞습니다. 예, 시공하는 게 예. 습식. 요거는 콘크리트가 아니라 이렇게 마감을 하는 예. 건식 방식입니다. 예, 맞습니다. 두 개의 난방 방식이 있는데 예. 이미 건식에서는 타업체들은 일단 다 밀려났고 그렇죠. 탈락을 한 거죠. 이제 예. KOS가 올라갔는데 예, 예. 이제 KOS와 습식 난방과 이제 비교를 한 거네요. 네, 그렇죠. 그때 결과 어땠습니까? 방열 성능은 5배가 빠릅니다. 습식에 비해서. 보일러 틀었을 때 예. 얼마나 빨리 뜨거워지냐는 그렇죠. 거잖아요. 습식의 5배. 예, 맞습니다. 네. 연구 결과는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 네. 저희들은 그런 할 능력도 없고 네네. LH에서 한 겁니다. LH에서 용역을 줬겠죠. 어떤 대학에서 연구기관에. 네. 대학에서 용역을 줘가지고 수출시킨 거예요. 제가 이따 그 연구 결과 그 자료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의 그 과거의 10년 전하고 지금하고도 틀리지만은 네. 집에 머무는 시간이 점점 짧아집니다. 그리고 생활 왔다 갔다. 환경이 이제 바뀌는 거죠. 방식이 바뀌는 패턴이 거죠. 바뀌니까 이게 적당한 열이 들어갔다가 빠져줘야 되는데 그걸 추결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아. 저 대기로 다 방출이 돼 버리는 거예요. 추결은 어느 정도는 돼야 됩니다. 어느 정도는 돼야 되는데 그 황금 비율을 찾기가 어려운 거죠. 네. 어느 정도를 대어주는 것을 우리는 그 상판의 두께, 네. 합판의 두께라든지 이런 걸로 해가지고 그 열이 붙어 있어서 온열감을 높여주는 역할만 해주면 되죠. 네. 그게 지속적으로 오래 그럴 필요 가는 건 없다는 이거는 그다음부터는 연료 소모량이 되는 거죠. 추결이 오래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렇죠. 오래되면 이거는 굉장히 연료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시면 이런 습식 방식은 보일러 켜서 올라가는데 오래 걸리고 시간이. 그러니까 비용 계속 나가는 거고. 그렇죠. 끄고 나서도 계속 뜨거워질 수 있으니까. 그렇죠. 이게 효율이 낮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요거는 키면 5배 빨리 뜨거워지고 그렇죠. 예. 꺼도 5배 빨리 좀 식어지겠네요. 그렇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추결이 좀 적기 때문에 예, 예. 오래 에너지 효율이 높다. 그렇죠. 아. 그게 순환열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대표님 이게 우리가 기존에 옛날에 불 때는 예. 화목 온돌 예. 막 구들장 예, 두껍게 예. 해서 예. 아침에 한번 불 때면 다음날까지 막 뜨거운 거. 예. 이거는 예전의 생활 방식인 거죠. 그렇죠. 아. 자, 사회 활동 그때는 상당히 제약이 돼 있었습니까? 근데 집에 머무는 시간이 굉장히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해도 커다란 불편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생활 패턴이 완전히 달라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습식보다 이제는 건식이 훨씬 더 우리 생활 환경에 맞게끔 될 수 있는 시공 방식이다. 그렇죠. 훨씬 더 유리하죠. 네, 예. 그게 이 방식입니다. 네, 예. 좀 설명해 주세요. 지금 간단히 어떤 방식인지. 네, 이거는 열 전도판이 붙어 있어가지고 네. 예, 이 방열을 열이 들어가면은 네. 이 열이 이쪽으로 퍼지게 되어 있는 네네. 금속에 따라서 이게 그 순도 99.9%의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거든요. 알루미늄, 예, 네. 그러니까 알루미늄의 열 전도 속도는 뭐 제가 그렇게 설명 안 해도 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을 전달을 시켜가지고서 열을 고루 분산시켜 주는 거예요. 방열량을 빨리 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아, 요게요? 예, 이게 없으면은 방열량이 느리겠죠. 네. 작겠죠. 열이 전달 속도가 떨어지니까. 이것만 가지고 하면은 온열감에서 여기는 굉장히 뜨겁고 이 온도차와 이 온도차가 상당히 큰 차가 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위에 적당한 추결할 수 있는 보드를 설치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보드가 열을 받아가지고 은은하게 온열감을 높여주는 거죠. 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건식도 촬영 여러 번 했거든요. 네. 이렇게 보시면 위에 철판을 까는 경우도 있고 네. 뭐 각종 뭐 마감재를 여러 가지 쓰고 있는데 KOS는 지금 나무 합판 쓰고 있죠. 예, 맞습니다. 그게 가장 효율적입니까? 지금 내가 써본 것 중에 가장 효율적입니다. 저는 철판도 써봤고, 네. 마그네슘 보드, 무기질, 뭐 여러 가지 무기질 보드도 써봤고, 뭐 거의 안 써본 거 없어요. 그런데 결국 시간이 처음에는 다 모릅니다. 처음에는 다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씩, 둘씩 문제점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퇴출시키고, 뭐 제가 이거를, 이 합판을 쓴 거는 지금으로부터 얼마 안 됐어요. 내가 건식 난방의 역사 중에 절반도 안 돼요. 몇 년 하셨죠, 총? 지금 한 23년 정도 됐습니다, 23년. 이게. 예. 예. 근데 그 중에서 절반도 안 되는데, 그동안에 무수하게 많은 실패를 본 거예요. 다 테스트 해보시고 예, 다. 최종 결론은 예, 최종 나무 결론. 합판이 예, 최적이다. 맞습니다. 예. 아, 이유는 뭡니까? 나무 합판은 일단은 강해요. 일단 굉장히 강하고, 네. 그 다음에 연성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탄성도 뛰어나고, 일반 보드에 비해서. 그리고 또 열 변형 현상이 있잖아요. 네네. 그것이
고정을 했을 적에 가장 적습니다. 그리고 열 경화 현상이 잘 안 생겨요. 열 경화라는 게 어떤 건가요? 예, 열이 들어가면서 수시로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하면서 딱딱해지는 거. 아. 이 열 경화 현상이 잘 안 생겨요. 플라스틱이나 이런 거 보면 이제 경화가 그렇죠. 되죠. 예, 예. 그런 휘어지고 막. 예, 그 딱딱해지면 그럼 열이 들어갔다 빠졌다 들어갔다 빠졌다 그럼 그러면 꿀렁거리겠네요 또. 그럼. 다 딱딱해지는 현상이 있어. 유리처럼 나중에 뭐 그냥 그 뭐라 그러냐면 그냥 가루가 돼 버려요. 아. 어떤 충격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그래서 그거를 보완하기 위한 최적의 제품이라고 지금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아, 알겠습니다. 근데 KOS는 예. 모든 단점을 다 보완해서 예, 그렇죠. 최적이다. 그렇죠. 그러면 콘크리트 이거 예. 습식과 비교했을 때 이 예. 습식의 단점은 뭔가? 습식의 단점은 일단은 기초 베이스에 따라서 이 설치를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기초 베이스에 따른데 한쪽은 높고 한쪽은 깊고 그렇다 그러면은 아, 수평이 안 맞으셨구나. 깊이에 따라서 위에서 맞추는 수평. 그 습식은 위에서 수평을 맞춰요. 방바닥을 형성하려면 위에 판판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런데 위에서 수평을 맞추니까 밑에 기본으로 되어 있는 그 베이스에 따라서 시공을 하다 보니까 한쪽은 깊이 들어가고 한쪽은 얕게 들어가겠죠. 그리고 불균형 난방이 되겠죠. 어.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이거는. 네네네. 이 사람이 어떤 틀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자의적으로 그 뭐 자기 기분 따라서 이만큼 벌어질 수도 있고 이만큼 벌어질 수도 있고 이러니까 난방의 불균형이 좀 표준은 되지 않는다. 표준이 잘 안 된다 이게죠. 아, 어차피 사람이 하는 거니까. 예. 어차피 사람이 깔고 하는 거니까. 예. 여기에 무슨 뭐 틀이 있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 건식은 그렇게 못해요. 이거는 다 정해진 틀이 있잖아요. 딱 정해진 틀이 들어가는 있죠.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이 아까 말씀하신 난방의 3요소를 아까 말씀하셨거든요. 예. 3요소가 뭡니까? 첫 번째는 기본 난방이 이 방열량이 많아야 되는데 방열량. 예, 네. 방열량이 많으려면은 어떤 금속으로 해서 열을 전달해서 그 전열 면적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그 열이 골고루 퍼지게 만들어주는 것이 그 기본입니다. 난방의 기본.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꿀렁거리지 말아야 돼요. 네. 이 꿀렁거린다는 것은 의미가 뭐냐면은 난방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모든 물질 중에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물질 중에서 가장 열을 전달시키기가 어려운 것이 바로 공기입니다. 아. 이게 꿀렁거린다는 것은 그 안에 층이 생긴다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면 층이 생긴다 그러면은 열을 전달시키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꿀렁거리지 말아야 돼요. 네. 세 번째는요? 그 세 번째로는 너무 지나친 그 추결 있잖아요. 추결. 이 추결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가 세계에서 제일 가는 난방 소비국이 된 거예요. 제가 옛날에 온돌문화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렇기도 하겠죠. 부들짝에 불 때 놓고 3일은 가야 된다 뭐 이런. 지금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걸 부르면서 추결은 어떻게 하느냐. 근데 추결이라는 건 방바닥에서만 되는 게 아니에요. 벽에서도 붙고 모든 가구에서도 다 열이 붙어가지고 그 열이 다 추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아파트에 보시면 네. 가운데 층은 좀 난방이 덜 나오는 게 네, 예, 위아래 예. 추결이 되니까 맞아요, 그렇게 되는 맞아요. 거잖아요. 건물 전체에 담는 거예요. 그래서 추결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난방비가 세계에서 1등으로 제일 많이 들어가는 나라가 된 거예요. 아, 알겠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또 역으로 생각하면 이걸 너무 그걸 해가지고 너무 얇게 막 철판을 막 얇은 거 뭐 0.6mm, 0.8mm 이런 거 깐다 그랬을 적에는 추결력이 없지 않습니까? 네. 두께 때문에. 그러면 그 황금 비율을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럼 대표님 입장에서는 KOS가 황금비를 찾은 겁니까? 쟤는 찾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 두께에 적당한 두께로 인해서 그 판이 네. 열을 받고 있으면은 온열감을 아주 부드럽게 해줘요. 아, 네. 2007년도에 이제 했던 장수명 공동주택의 연구에서 참여했던 업체 중에서 네. 가장 효율이 높다고 이제 판단돼서 네. LH 네. 스마트움 하우스의 견본 주택에 샘플이 설치가 된 겁니다. 예, 맞습니다. 가장 균형 잡힌 온도 분포도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아, 그게 핵심이다. 예,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제가 요번에 이제 그럼 실장님이랑 같이 연구 결과 네. 표를 보면서 한번 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예. 네. 네, 실장님 이제 여기에 보시면 사진 장수명 공동주택 홍보 이게 2007년도에 이제 된 거죠. 여기가 충남 아산에 있었던 네. 장수명 공동주택 목업 실험실의 모습이고요. 목업. 예, 이제 현장 사진 영상을 보시면은 네. 당시에 여기 2층에 이런 실험실이 꾸며져 있었고 네. 그 실험실 안에서 이 건식과 습식을 비교하는 그런 실험이 진행됐음을 네. 아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장수명 공동주택 프로젝트는 여기 연구단 나와 있고 여기 한국
건설기술연구원에서 네, 진행이 됐었고, 그리고 이 건식온도 리중 바닥 시스템이라고 해서 저희가 실험에 참여했던 이 프로젝트는 LH 토지주택연구원 네. 그리고 저희 KOS 온도리가 이렇게 같이 참여해서 여기 목업하우스에서 진행이 됐다라는 자료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목업하우스가 이제 실험실인 거죠? 예, 네, 그렇습니다. 실험용 주택입니다. 네, 실험용 주택에서 네,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됐는데, 네. 네, 보여주시죠. 예, 그리고 이제 당시에 네. 저희가 사장님이 이제 실험을 하러 아, 대표님 가셨을 때 요게 기존에 있던, 설거를 하기로 결정됐던 제품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두 가지 제품이 네. 철거가 됐거든요. 이 안쪽에 들어있는 제품은 플라스틱 사출로 만들어진 제품이에요. 네. 거의 재생 플라스틱을 사출할 때 아. 이런 색상으로 보통 나타나거든요. 근데 안에 철거 당시 상황을 보니까 플라스틱이 이제 다 뒤틀려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도 이제 열전도판이 있었는데 난방 성능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우선은 꿀렁거림 이게 다 뒤틀려 있으니까 네네. 예, 꿀렁거리는 문제. 그 다음에 그 위에 나와 있는 제품은 이렇게 동글동글한 판으로 돼 있어가지고 원래 스트로플 같은 판이잖아요. 네, 그렇죠. 단열재 사이에 온수관을 끼운 형태였는데 이거는 뭐 처음부터 습식보다 온도가 안 오르니까 예, 철거 대상이었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이렇게 아연도광판으로 상판이 마감돼 있어요. 네네. 예, 근데 이제 이 아연도광판은 지속적으로 열을 받았다 식었다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동그랗게 솟아 일어나는 경화현상 비슷하게. 예, 그거는 이제 예, 그러니까 이렇게 또 꿀렁거리겠네. 동그랗게 예, 그러니까 꿀렁거려요. 예,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면서 이제 저희 제품을 실험하는 걸로 네, 그래서 여기 실험실 모습 아, 이게 예, 이제 똑같은 실험을 거쳐서 저희 제품이 현장에 설치가 됐네요. 예, 설치가 됐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테스트가 진행이 됐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 결과치를 보여주시죠. 네. 당시 실험 결과를 청운대학교 건축설비 소방학과에서 논문으로 만들었는데요. 2010년 4월 22일 날 발표가 됐네요. 네. 건식 온도 시스템의 열 성능 비교 분석. 네. 네. 이 결과는 저희 KOS 온도리에만 해당하는 결과고 모든 건식 난방에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앞에 철거했던 제품들 보여드렸잖아요. 네. 이거는 참고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예, 습식보다 못하다는 결론이 났기 때문에 네. 저희 KOS 온도리의 결과고 네. 당시에는 저희가 지금보다도 훨씬 영세한 소기업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뭐 어떤 영향을 끼친다거나 이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어서 모두 이제 객관화된 자료라는 거를 먼저 핵심만 좀 말씀드리고 보여주시죠. 네. 네,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이 연구 목적인데요. 네. 여기 보시면 기타 변수를 최소화한 조건에서 정량적으로 건식온도 시스템의 온열 성능 비교 실험을 실시하여 건식온도 시스템 개발을 위한 객관화할 수 있는 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네. 라고 하면서 LH에서 객관화할 수 있는 자료라고 이렇게 얘기가 돼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저희가 실험 전에 네. 국내외 연구 자료 같은 것도 다 사전 인터뷰로 다 봤어요. 네. 근데 이제 국외 연구를 보면은 국내에 비해서는 매우 낮은 온도로 난방을 하고 있고 이 바닥 난방은 이런 일반 국민들의 주택보다는 산업시설이나 상업용 빌딩에서 주로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 있다고 해도 국내에 적용하기는 어렵다. 해외 같은 경우가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까지 다 이제 사전 인터뷰로 진행이 준비하고, 됐고. 예, 네. 준비하고 이제 실험에 참여했는데, 아, 이게 실험실이네요. 네, 실험실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실험 공간인데요. 이게 목업, 그래서 이제 목업이라는 이제 실험실인 거죠. 네, 그렇죠. 목업 실험실. 예, 네. 목업 실험실의 내부 상황을 보면 면적 동일하게, 그 다음에 같은 건물이기 때문에 단열도 동일합니다. 네, 네. 예, 그리고 보일러도 똑같은 보일러 2대. 네, 테스트를 했네요. 예, 보일러 똑같은 거 2대가 설치됐고 바닥에 깔린 열선도 동일합니다. 동일한 사이즈와 동일한 규격으로. 네, 그렇죠. 네, 기타 네. 변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네. 예. 그렇게 해서 보시면 온수 60도. 네, 여기 측정 방법을 보시면 최고 공급 온도는 60도, 중간 50도, 그 다음에 최저는 40도로 설정해서 실험을 실시하고, 그 다음에 예비 실험을 먼저 거쳐서 네. 최소한의 시간인 7시간 온수 공급, 그 다음에 7시간 온수 공급 중단, 요런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서 실험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네. 네. 요 뒤에 부분은 다 이제 뭐 열 센서가 어디에 부착됐고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요거는 상세하게 저희 블로그랑 홈페이지에 다 나와 있으니까 결과만 보여주시죠. 네, 네. 결과. 여기는 소견. 네. 네.
여기 열 성능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연구 결과를 얻었다. 네. 1. 온수 공급 이후 평균 바닥 표면 온도가 안정화되기까지의 예열 시간은 저희 KOS 건식 온돌이 30분에서 1시간 30분, 습식 온돌은 2시간 30분으로 건식 KOS 온돌이 습식보다 최고 5배 빨리 도달하는 아까 것으로 대표님 나타났다. 말씀하신 이 결과죠. 네, 그렇죠. 5배나 빨리 도달한대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실내 온도가 안정화되는데 필요한 공급 열량. 이 공급 열량이 뭐 전기 얼마나 들어가냐, 가스, 기름이 얼마나 들어가느냐, 난방비와 직결되는 건데. 네, 이거 핵심이죠. 네. 네, 오늘의 핵심입니다. 이게. 네, 요게 진짜 핵심인 네. 것 같아요. 건식 온돌이 KOS 온돌이 습식에 비해 약 46에서 47%의 에너지를 절반만 필요한 거네. 절반도 안 들어간다는 거죠. 그렇죠. 절반 이하로. 네, 습식에 100이 들어가면 KOS 온돌에서 설정한 온도에 도달하는 데는 46에서 47만 들어간다는 거니까 네네네. 이거 굉장히 저희 KOS 온돌의 그런 성능이 좋다. 그리고 온돌 습식 온돌보다 1.4대 1.9도 높게. 맞아요. 네. 바닥 평균 온도, 방바닥 뜨끈뜨끈한 것도 저희가 1.4에서 1.9, 2도 정도잖아요. 이건 굉장히 높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3번 읽어드릴게요. 네. 설정 온도 도달까지 1분당 평균 방열량은 KOS 온돌이 습식보다 1.45배 많은 8.4kcal로 나타났으며 40도와 50도의 온수를 공급하였을 때는 습식 온돌의 추결성으로 인해 온수 공급 중단 이후 습식이 건식보다는 70에 98kcal 더 많은 표면 방열량을 나타냈다. 그러니까 추결성은 습식이 좀 더 있다라는 그렇죠. 게 여기 나와는 있어요. 근데 이제 아까 말한 추결량이 이제 현대 사회에서는 네. 별로 불필요한 게 되어버리니까. 그리고 좀 이따 이제 추결과 관련된 거는 네, 뒤에 네. 종합 소견에서 한 번 네. 더 말씀드리려고 읽어드렸거든요. 네. 네, 그다음 4번 이제 방열 효율의 경우에는 40도 온수를 공급했을 때는 습식이 34.6%, KOS 온돌은 46.5% 효율을 보였으며 50도 온수를 공급했을 때는 습식이 54.9, KOS 온돌이 71.8. 네, 60도를 공급했을 때는 습식이 54.7, KOS 온돌은 78.3의 방열 효율을 보였다. 야, 훨씬 더 효율值굉장히 높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일반 가정집에서 40도, 50도, 60도 온수를 공급하지 않습니다. 보통은 70도 이상을 공급해요. 그렇다면 이 방열 효율이 KOS 온돌은 훨씬 높아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이해가 됐어요. 네, 그리고 평면 온도 분포를 검토한 결과 습식 온돌의 경우는 온수 유입 부분과 환수 부분의 바닥 표면 온도차가 크게 나타났다. 그러니까 같은 바닥이라고 하더라도 똑같이 따뜻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 KOS 온돌은 방열판의 설치로 인해 열을 바닥 전체로 고루 확산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전기 매트나 이런 데 앉아 있으면은 그 열선 부분만 아플 정도로 뜨거운 게 있어요. 네. 그게 바로 국부적인 열적 불쾌감이에요. 이거를 KOS 온돌은 저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이제 사료된다. 방열이 골고루 되니까. 네, 그렇죠. 그거였죠. 예. 그래서 저희가 전부터 열전도체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드린 이유가 이런 연구 결과 때문입니다. 예. 그러면 여기 종합 소견 한번 네, 보여드리고 보시죠. 싶은데요. 네. 이상에서 도출된 결과에서 KOS 온돌이 빠른 예열 시간과 높은 바닥 표면 온도 분포, 그 다음에 적은 공급 열량 나왔죠. 네. 예. 습식 온돌보다 높은 바닥 표면 온도, 에너지 효율적인 특징을 보였다. 그러나 일정 열량의 공급 후에 나타나는 온돌 구조체의 추결성은 열 용량이 더 큰 습식 온돌이 건식보다 더 우수하게 나타났다. 추결성은? 네, 그렇죠. 근데 여기가 중요해요. 따라서 대단위 공동주택에서는 중앙난방과 지역난방 방식이 많이 채용되고 있으며 구조체의 추결로 실온이 유지되는 습식 온돌이 더 에너지 효율적일 수 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내가 만약에 여기 7층에 산다. 그러면 6층이랑 8층에서 난방만 해도 저희가 어떤 상대적인 맞아요. 그런 난방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게 구조체 추결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아까 말한 아파트의 특성. 네. 네. 그런데 앞부분에서 하나 더 보여드리고 싶은 게 이 구조체 추결은요. 앞부분에서 이런 말이 나와요. 짧은 예열 시간으로 제실자의 난방력 조건을 충족시키고 실내로의 방열량을 크게 하고 하부 방열을 줄임으로써 에너지와 열 손실을 절감시키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런 구조체 추결 자체가 하부 방열을
같이 동반하기 때문에 에너지와 열 손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밑에 층만 좋은 거네요. 그렇죠. 저희가 8층에서 난방을 하면 네. 7층이 좋은 거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 더 읽어보면 그러나 생활 패턴에 따라 겨울철 난방 시 일정 시간 동안만 공간을 이용하는 경우 그러니까 여기 뭐 주말주택, 농막, 세컨하우스 또는 세대별 개별 난방 시스템의 경우 일반 주택들. 예, 근데 여기는 단독주택. 빌라도 해당이 돼요. 그렇죠. 빌라도 개별 난방이거든요. 이 경우에는 조속한 가열이 필요하므로 추결성이 작은 건식 온돌이 더 유리할 것으로 사료된다. 아, 결론이네요. 네, 그리고 집을 지을 때를 보시면요. 아파트는 이렇게 콘크리트랑 벽체가 같이 올라갑니다. 네. 그런데 개별 주택을 지을 때를 가정해 보면 개별 주택 지을 때 가장 관심을 많이 두시는 것 중에 하나가 단열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다 단열재로 들어가요. 네. 그럼 추결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바닥 난방만으로 이 실내 공기를 데워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열전도체가 들어가서 방열이 넓게 퍼지는 게 이런 추결보다 훨씬 유리하다는 거예요. 방 전체가 다 뜨거워지는 게 네, 훨씬 그렇죠. 더 유리하다는 거죠. 내가 없는 공간에서 아무리 열이 있어봤자 그건 다 난방비 손실이거든요. 지금 화면 하단에 나오는 그 화면이 그 적외선 카메라로 찍은 방열이 잘 된 KOS의 모습이죠. 전체가 다 불긋불긋한 거. 그렇죠. 우측에 그렇죠. 보이듯이 그 선만 그 배관만 들어간 게 빨갛게 나온 건 안 좋다는 거잖아요. 방열이. 네. 그죠? 네. 그래서 왼쪽이 훨씬 더 좋은 거다. 네. 근데 이 시스템인데 네네. 이게 왜 활성화되지 못한 건가요? 우리나라에서는? 당시에는 이렇게 내 집 짓기라던가 주말주택, 세컨하우스, 농막 이런 용어 자체가 없었고 그리고 건식난방 이제 건축박람회 가도 건식난방이 뭐예요? 이런 질문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자동차 예를 들어볼게요. 자동차가 만들어졌어요. 그럼 자동차가 대중화되기 위해서는 우선 도로가 다 전국에 깔려야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동차를 운전하는 기술도 같이 보급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 건식난방이 만들어졌을 때 건식난방이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집 구조 자체 요새는 뭐 목조주택이라던가 스틸하우스 다양한 네, 건축 맞아요. 방식이 나타나기 때문에 오래된 집들을 리모델링 하시는 경우에도 이런 건식난방이 유리한데 예전에는 그런 집을 짓는 그 자체가 흔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인력을 수급하기도 어려웠어요. 이걸 하는 기술 그렇죠. 수요 자체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이걸 하겠다는 기술을 보급하기도 어려워서 그런 이제 측면이 있었죠. 인식의 변화가 와야 될 타이밍이네요. 네, 많이 또 그렇죠. 세컨하우스가 많이 지어지고 있고 네, 네. 순간 뜨거워지면서 네. 추결량을 좀 줄이면서 네. 현대 생활 패턴에 맞게끔 네. 난방 방식도 바꾸면 네. 에너지도 줄일 수 있고 네. 난방비도 절감할 수 있는 네. 여러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런 이제 시스템을 사실 저희 업체 입장에서는 벌써 한 13년 전, 15년 전에 알았음에도 이런 방식으로 하지 않았던 이유는 이렇게 하면은 저희가 굉장히 편해요. 왜냐면 집이 만약에 5평이라고 했을 때 5평짜리 집은 이런 구조도 있고 이렇게 생긴 구조도 있어요.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하부 베이스가 한 판이라 그러면 뭐 몇 평은 몇 장, 몇 평이 몇 장에서 포장해서 유통하기도 훨씬 편해요. 아, 그렇죠. 예, 근데 저희 업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하부 베이스에만 4가지 제품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런 같은 집에 같은 5평에도 뭐 라운드 몇 장, 라운드 바 몇 장 이렇게 포장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이게 다 업체 입장에서는 비용이에요. 아. 예, 그런데도 이런 방식으로 갔던 이유는 바로 열전도체가 있어야 방열 효과가 좋아진다는 게 저희 연구 결과로 다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제품을 만들었던 것이고 계속해서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부질스럽게 네. 편하게 할 수 있는데 네, 그렇죠. 효율이 중요한 거니까 네. 파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또 열전도체 삽입이 어려워요. 예, 그러니까 금속으로 된 전도체를 넣어야 되는데 엑셀은 동그랗잖아요. 네. 근데 여기 열전도체를 넣으면 직각이기 때문에 이만큼의 열 사각지대가 발생합니다. 아. 이게 열선 깔리는 모든 곳에서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 제품 같은 경우에는 엑셀이 있고 이렇게 깔리잖아요. 아. 그러니까 전일 면적이 굉장히 커지죠. 아. 이게 전체가 다 같이 올라가게 되는. 알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KOS 온돌이 제가 명확히 이해를 했어요. 네. 이 건식 시스템에 대해서 KOS 온돌이가 왜 효율이 높은지 명확히 이해를 했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또 네, 참고문까지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 참고문
너무너무 왜 보여드리냐면 네. 저희가 2003년에 이제 출시가 됐는데 사실은 그 이전부터 건식난방에 대한 관심은 굉장히 컸습니다. 여기 보면은 86년도 있었네요. 예, 맞아요. 86년에 온돌 건식화 방안에 관한 연구 보고서, 그리고 조립식 온돌공법 91년도. 개발, 와. 예, 그리고 저희 사장님께서 대기업에서도 많이 관심을 가졌다 하셨는데 여기 보시면 1993년에 현대건설은 거의 원톱 건설사거든요. 네네. 예, 공동주택 온돌 판넬 추결제에 따른 이런 연구 보고서, 이런 식으로 건식에 대한 관심은 많았고. 40년 전부터 관심이 많았지만 네. 아직도 인식 개선이 좀 필요한 상황인 거네요. 네,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한 10년 전부터는 이제 다양한 주거 형태 때문에 슬슬 이제 보급이 되면서 네. 다 좋다는데 뭐가 제일 좋냐. 좀 소비자 입장에서 혼란스러우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좀 객관적인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저희 KOS 제품도 소개해드리려고 네네. 이 자리를 알겠습니다. 마련했습니다. 자, 캠핑 제국에서 사실 뭐 이제 그 주택 소개도 많이 하면서 단열 그리고 난방 또 요즘 특히 이제 이슈가 되는 난방비 때문에 네. 업체 홍보도 마찬가지로 하는 거지만 동시에 이런 새로운 지식 같은 거 네. 정보를 또 알려드리는 측면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네. 뭐 KOS 온돌이가 좋다는 것도 알리면서 동시에 어떻게 하면 이제 난방비를 좀 아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좀 더 적게 쓰면서 고효율을 누릴 수 있느냐. 네. 그 얘기를 좀 이 핵심 주제인 것 같아요 오늘. 그래서 네. 거기에는 좀 KOS 온돌이가 연구 결과나 뭐든 네. 봤을 때 훨씬 효율적이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는 거네요. 네. 자, 그럼 설치하려면 전화번호 말씀해 주세요. 뭐 알아야 설치할 거 아니에요. 전화번호. 네. 1666-1201. 네. 전시장이 또 있죠. 네, 충북 진천군 이월면 진광로 854 오시면 전시장에서 지금은 또 이제 겨울이라서 난방하고 있으니까 열화상 카메라도 바로 거기서 보실 수 있어요. 또 검색창에 이제 KOS 한글로 네. KOS 온돌이 치면 또 네. 많은 자료가 나오죠. 네, 유튜브에도 저희가 이제 많이 올려놨으니까 전국 시공 사례 같은 것도 다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나 제가 좀 장점으로 보는 거는 기존에 습식이 설치되어 있던 곳 있잖아요. 네. 콘크리트 바닥이 있던 네, 곳을 네. 뜯지 않고도 가능하죠. 네, 그렇죠. 바닥을 뜯지 않고 네. 그 위에 바로 설치할 수가 있잖아요. 네, 건식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것도 장점입니다. 그래서 네. 시공 시간도 짧고 네, 네. 한 하루 정도면 되나요? 몇 평 정도 하루면 되나요? 저희가 한 20평, 30평은 하루 만에 까니까요. 근데 짐은 다 치워주셔야 돼요. 집만 치우고 하루 깔고 다시 넣으면 되니까 이사 갈 네. 필요 뭐 중간 일주일 동안 어디 나가 있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겨울에 이제 하고 싶어도 짐 치우는 게 너무 힘드시잖아요. 추운 겨울에. 그래서 봄, 가을로 많이 미루시거든요. 예, 그래서 이건 계절에 상관없이 또 할 수 네. 있는 거고 하루면 끝나니까 네, 대충. 하루 이틀 이제 네. 보일러까지 하시면은 하루 이틀 정도 보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비용은 평당 대략 얼마 듭니까? 평당은 시공비 포함해서 20만 원이고요. 평당 20만 원. 네, 그리고 자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부속이 다 달라지다 보니까 한 13만 원에서 14만 원 사이로 계산하시면 돼요. 이게 부속이 달라져서 정확한 평당 시공비를 산출하기가 어려워요. 그거는 이제 네. 현장 상황에 따라서 약간씩 바뀔 수가 네, 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KOS 건식 온돌 방식의 장점 그리고 이게 왜 효율이 높은 건지 에너지를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서 한번 소개해 드렸습니다. 네. 오늘 말씀 아주 디테일하게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